해수의 성질은 뭘 배울 거냐면, 자, 염분하고 수온을 배울 거예요. 자, 염분과 수온은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줘. 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이제 염분 먼저 배울 거예요. 염분. 자, 첫 번째 염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불러요. 네. 자, 이걸 염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염분의 단위로는 뭐를 쓰느냐면, 자, 요렇게 써서 이거를 퍼밀이라고 읽어도 되고, 이건 천분율이라고 불러요. 네. 자, 왜 그러냐면 1kg은 1000g이니까. 네. 그 다음에 PSU라고 해서 실용 염분 단위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이게 염분의 단위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해수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뭐가 있느냐? 해수 속 물질은 있지? 염류로 따지면은, 자,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네. 그 다음 황산마그네슘.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아. 네. 자, 그런데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나타내고, 네. 요건 쓴맛을 나타내는 염분이에요. 네. 근데 원소로 따져보잖아. 해수 속에 있는 원소는 염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황, 그 다음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근데 이 중에 CL이나 S 같은 경우는 왜 바닷물 속에 많아졌냐면 지구 생성 초기, 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A나 MG 같은 경우에는 자, 지각의 성분이야. 네. 자, 네. 지각의 성분이 강물이나 빗물이나 이런 것들에 물에 녹아가지고 바다로 유입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냐면 공기 중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 자, 이게 바로 이 헬스 속의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염분은 다르더라도 네.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가 거의 일정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의 일정한 이유가 뭐냐?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을 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어떤 곳에 바닷물 네 군데에서 퍼왔어요. 1kg을. 그래서 네. 염분을 조사해 봤더니 A는 25%밀, 30%밀, 35%밀,
40%이라고 해보자. 네. 근데 이 중에 R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건 얼마씩이 있는지는 절대 몰라. 다 가려져 있어. 근데 여기에 20g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BC에도 얼마가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A에는 얼마나 어, 있을까? 어, 음, D를 보고 알아내야 돼. D를 보고. 지, 지를 보고요. D를 보고 알아내는 거야. 음, 40 중에 R라고 하는 네, 건 20g 들어있잖아. 네. 그러면 25 중에는 얼마 들어있겠어? 12.5? 그래, 그거야. 이게 12.5. 그 다음 B에서는 15, 15. C에서는. C에선 17.5.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을 푸는 거야. 어떻게? 어, 40일 때 20은 25일 때 X 이렇게 푸는 거잖아. 비례식으로.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되게 쉬워지잖아. 나라고 하는 염류가 자, 다른 거는 다 비어 있어. 이렇게. 다 가려져 네. 있는데 자, 가에서 2.5g이라는 게 얻어졌어. 그러면 B에서는 얼마 얻어져? 위에서 3g, 그렇지. C는? C는 3.5g, B는? 4g. 이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근데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어. 네, 육지 호수에 염분이 있을 수 있거든. 네. 자, 육지 호수의 염분은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어, 순환하지 않아서. 그래, 얘는 순환할 수 없잖아. 네, 왜냐면 육지 염류들은 바닷물에 섞여서 순환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네, 자, 그 밑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야. 이제 염분의 결정 요인 나오죠? 네. 자, 다섯 번째 염분의 결정 요인이 나와. 자, 요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 자, 요걸 보면은, 자, 첫 번째.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에서는 염분이 어떻게 되겠니? 어, 쉽게 생각해. 증발은 잘 됐는데 비가 안 와. 적어, 적어져요. 염분이 높지. 어, 네. 너, 그 뭐야. 우리 바다에서 소금 얻어내잖아. 네, 그때 어떻게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증발량이 아, 비 오는 양보다 더 많아.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겠지. 네. 그 다음에 증발은 잘 안 되는데 비는 많이 와. 그러면 어떻게 돼? 염분이 낮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위도별로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여기가 적도, 플러스 90은 북극, 마이너스 90은 남극. 자,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때,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가, 자, 요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예요. 네. 자, 그러면 염분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형태로. 이게 염분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 네. 이해됐니? 네. 강수량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잖아.
네. 강수량은 어디서 많을까? 적도 쪽에서 어, 강수량이 많겠지. 네. 그리고 증발량은 30도에서 많겠죠. 증발량 음, 마이너스 강수량이 큰 곳에서 증발량이 큰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 우리나라 2월이 겨울이에요. 8월은 여름이야. 근해 연분은 우리나라 근해 연분은 언제가 높을까? 어, 2월과 8월 중에 언제가 우리나라 근해 연분이 높겠니? 8월이요. 왜? 날씨가 더워서. 2월이 더 높은데 너 어, 요즘에 우리나라 장마철이지? 네. 장마철에 비가 엄청 오죠? 네. 그래, 강수량이 아, 그래, 여름 강수야, 우리나라는. 어,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네. 알겠니? 네. 그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여름에 염분이 낮겠지. 네. 꼭 기억해야 돼. 그 음, 다음에 두 번째, 강물을 우리는 담수 또는 육수라고 할 수 있어. 네. 자, 유입 여부예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육지의 물이 들어오는 바다는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분이 낮아요. 그렇지, 낮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연안과 자, 대양의 중심이라고 불러. 네. 염분이 어때? 어, 더 낮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연안은 뭐야?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게 연안이잖아. 네. 그러면 육지에서 계속 바닷물로 흘러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대양의 중심은 먼 바다잖아. 네. 그러면 먼 바다 어, 염분이 더 높아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와 동해 네. 중에 사철 어디가 더 높을까? 서해가 더 높아요. 아니, 에이, 잠깐. 다 틀리네요. 동해요. 자, 동해가 사철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큰 강이 주로 어디로 흘러? 한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은 모두 서해로 흐른단 말이야.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형이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이야. 네.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봐봐. 자, 요렇게 우리나라는 지도가 이렇게 생겨 있어. 동서를 이쪽을 이쪽이 동쪽이야. 자, 비가 네. 온다고 해봐. 그러면 동쪽으로는 강보다는 서쪽으로는 물이 훨씬 많겠지? 네.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죠? 네. 이게 우리나라 근해 염분을 따지는 방법이야. 됐나? 저 필기 한 번만 할게요. 필기해. 그리고 보성아, 네. 이제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 중에 네. 자, 그 2단원, 3단원 문제도 다 보내줬나? 문제가 많이 두꺼운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기출문제 안 보내줬잖아. 네.
니네 학교 문제를 보니까 예전에 네. 기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두 개를 우선 보내줄 수가 있거든. 두 개를. 네. 근데 두 개 중에 선생님이 볼 때는 최근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더라고. 아, 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를 따로 보내줄 테니까 네.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 그거 먼저 풀어봐.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그거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선생님이 보내준 또 다른 문제들 있잖아. 내신 대비 1, 2, 3이라고 했던 거. 네. 네. 그거를 풀자고. 네. 선생님이 니네 학교 문제를 다 그때 보내준 거 검토해 봤더니 고3들이 푸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똑같이 그냥 다 나왔어. 네.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보내줄 거야, 따로. 네.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자, 해수의 결빙. 그 다음에 자, 빙하의 해빙 여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수가 어는 바다. 해수가 얼 때는 염분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어, 분이 높아져요. 높아진다. 자, 비가가 녹을 때는 낮아져요. 낮아져요.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염분이 당연히 낮아지겠지. 네. 이거야. 이게 염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자, 그럼 한 장 또 넘겨볼까요? 필기 한 번만 할게요. 필기해. 다 썼습니다. 어. 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용종지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용종기체는 해수의 녹은 기체예요. 네. 자, 그런데 있지. 자, 용종기체는 수심에 대해서 자, 용존 기체 양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두 개 그래프만 살펴보면 돼. 잘 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 여기가 1000m. 네. 그 다음에 요게 용존산소량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있어. 네. 맞죠? 네. 자, 근데 표층에 봐봐. 산소하고 용존 이산화탄소하고 누가 많이 녹아있니? 음, 산소가 더 들어가 아니잖아. 있죠. 너 똑바로 안 봐, 보성아. 단위가 다르잖아. 아, 응? 어, 자, 거기 위에는 용존 산소량이지. 네.
6에서부터 나와 쭉 이렇게 감소했지. 네. 근데 밑에는 용존 이산화탄소지. 네. 거기 얼마야? 44부터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읽을 때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어, 아직 이해가 안 갔구나. 네. 자, 여기 봐. 자, 여기가 6이지, 6. 네. 근데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여기가 44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표층에서 얘가 더 많다라고 하면 맞아?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아, 표층에서 단위를 잘 보라고. 이산화탄소 양하고 탄소 양하고 단위가 다르잖아. 위에는 6이고 여기는 44야. 네. 여기는 44, 여긴 6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래프만 딱 보고 표면에는 이산화탄소보다 산소 양이 더 많구나 이러면 안 돼.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자, 요거만 알면 돼. 자, 요게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감소하는 게 2번. 다시 증가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양에서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요 두 가지 이유만 알아내면 돼. 네. 자, 보자. 용존 산소량. 해수 속에 녹아있는 산소 양을 용존 산소량이라고 부르는데 1번 봐봐. 표층에 가장 많죠. 네. 자, 그러면 자, 표층에 용존 산소량이 가장 많은 이유 두 가지야. 뭐 때문이냐면 광합성 생물에 의해 광합성으로 공급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하고 접촉돼 있지. 네. 표층에 물이니까 대기하고 접촉돼 있기 때문에 대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깊어질수록 감소하죠. 네. 자,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자, 생물의 호흡량이 증가해. 네. 호흡량이 증가해서 산소가 소모되죠. 네. 왜냐면 물고기들이 숨 쉬고 막을 때 산소를 호흡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생물의 사체, 죽은 시체 이런 것들, 네. 사체 분해에 산소가 소모가 돼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죠. 네. 자, 요거는 꼭 기억해도 여기 뒤쪽에서도 또 나오니까. 자, 양 그게 표층이죠, 표층. 네. 자, 양 그쪽에 있는 물들은 차갑겠지. 네. 그 차가운 물이 양 그게 표층에서 자, 산소를 풍부하게 녹여. 네. 풍부한 산소를 가진 해수가 침강해요. 네. 자, 침강이라는 건 가라앉는다는 거야. 침강하며 공급하였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깊어짐에 따라 산소량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해수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자, 그런데 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CO2가 이산화탄소가 녹은 CO3-나 네. HCO3- 이온으로 존재해요. 네. 그런 이온으로 존재해. 그러면 첫 번째 표층에서 가장 적은 이유가 뭘까? 생물의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그렇지. 소모되는. 생물이 광합성하면서 CO2를 흡수하겠죠? 네. 자, CO2를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지? 네. 따라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거는 수온이 낮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네. CO2의 용해도가 커져요. 녹는 네. 정도. 네. 이렇게 외우면 돼. 이렇게 용존 기체량은 자, 네. 저렇게 산소가 표층에 제일 많고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 다시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는 표층에 제일 작고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옆쪽으로 또 넘어가서 해수의 수온으로 들어갈 거야. 네. 자, 이건 다 설명돼 있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이거 돼 있잖아. 용존기체 32페이지에. 32페이지요? 너 지금 어디 32페이지는 보는 돼 거야? 있어요. 네. 33페이지로 넘겼었어요. 32페이지에 용존기체 이거 다 설명한 거야. 네. 그거는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외우면 돼요. 네. 자, 이제 해수의 수온을 배울 거야. 네. 자, 해수 수온 중에 해수 표층. 자, 표층의 수온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의 가장 위에 있는 물의 온도야. 네. 자, 제일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곳은 온도가 따뜻하겠죠? 네. 그 다음에 위도. 자, 고위도는 북극 남극이니까 차가울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계절. 이런 것들에 의해 표층 수온이 결정이 돼요. 네. 이해됐냐? 네. 자, 그러면 표층 수온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야. 네. 자, 첫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약 0도부터 해서 30도씨 정도로 분포를 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아니요. 자, 잘 모르겠어? 네. 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을 때 적도가 있지? 네. 적도부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쳐 있는 줄이 이게 위도야. 네. 그러니까 적도 쪽 이쪽에서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극으로 네.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때? 더 낮아지겠지? 낮아져요. 네. 그래.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말이 또 나와 있잖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네.
자, 고緯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해류가 흐르는 곳은 다를 수 있어. 네. 자, 해류가 흐르는 곳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승이 일어나는 곳도 역시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를 한다.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수온의 열적도는 열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네. 수온의 열적도가 뭐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를 의미하는 거야. 네.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조그맣게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여기가 적도고 북극, 남극. 근데 북반구 5도 부근에서 수온이 가장 높아 이렇게. 네. 이게 수온의 열적도가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 이게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이에요. 네. 거기에 수온의 열적도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는 게 있지? 네. 대륙이 북반구에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땅하고 물하고 누가 먼저 가열될까? 땅이 먼저 가야지. 그렇지, 땅이 먼저 가열돼. 너 이런 거 가봤잖아. 우리 여름에 그 해수욕장 가봤지? 네. 해수욕장에 모래는 뜨거운데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지. 네. 그러니까 가열될 때 땅이 먼저 가열돼. 육지가 먼저 가열되니까 그 가열된 육지 쪽을 지나는 물이 더 뜨거워져. 땅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래서 그래. 자, 다섯 번째.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연안이 대양 중심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연안이 대양 중심보다 크다. 자, 그게 뭐냐? 아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와 똑같은 거야. 자, 겨울에는 땅하고 물하고 누가 더 빨리 냉각될까? 땅이. 그래, 땅이. 그 다음에 여름에는 땅이 먼저 뜨거워지지.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물도 영향을 받겠지? 네. 그래서 태양의 중심은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별로 안 생긴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네. 네. 자, 세 번째. 중위도 해수 수온 연직 분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해수 수온 연직. 자, 거기에서 그림을 여기가 수심, 여기가 수온. 자, 요거를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를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여기를 심해층. 자, 첫 번째 혼합층. 우성아, 네. 혼합층은 뭐 때문에 생겨? 그 뭔가 그 원소가 두 개가 섞여가지고 아니, 혼합층 원소가 뭔 아, 원소가 생겨? 그거는 혼합물이구나. 야, 어, 혼합물도 원소가 두 가지가 섞인 거야. 아, 아니, 어, 순물질 두 종류 이상이 섞인 게 아, 혼합물. 네. 혼합층은 누군가가 혼합을 해서 위와 아래를 섞어 놓은 거야.
네. 누가 섞었겠어? 바람이 바람, 섞었어요. 네. 자, 바람이 혼합작용을 해. 바람이 불면서 위에물, 아랫물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가도 수온이 똑같아. 네. 알겠니? 네. 그러면 바람이 셀수록 두께가 어때? 두꺼워요. 두껍다. 그래. 그러면 만약에 태풍 같은 게 바다를 지나면 혼합층의 두께는 더 어떻게 되겠니?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겠지. 네. 그리고 수온 약층을 봐봐. 이제 태양국사 에너지가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약해지거든. 네. 그러면 수온 약층은 뭐냐면 위에는 뜨거운 물, 아래는 찬물. 자, 찬물을 항상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네.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대류 현상 있어 없어? 없어요. 대류 현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온 약층은 자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해요. 네. 알겠니? 네. 그 다음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은 수온의 변화가 없는 층이야. 네.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수온 변화가 없어. 네. 알겠니? 네. 수온 변화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굉장히 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위도별 해수 수온 연제분표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위도별 해수 수온 연제분포는 자, 역시 수심, 수온 1번, 2번, 3번. 자, 1번은 저위도예요. 자, 저위도는 수온이 높고 특징이 봐봐. 네. 바람이 약하구나. 그치? 네. 자, 중위도예요.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고 바람이 세네. 왜냐면 혼합층이 두껍잖아. 네. 고위도 극 같은 경우에는 자, 층상 구조 자체가 나타나지 않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위도별 층상 구조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극, 여기는 남극. 자, 그랬을 때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요게 자, 혼합층. 그 다음
요게 수온약층. 요 밑에가 심해층이에요. 네. 자, 거기 봐봐. 고위도는 심해층하고 표층에 있는 물하고 연결이 돼 있지? 네.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이 심해까지 그대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층의 구조 자체가 나타나지 않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장을 넘겨줄까요? 저 필기 한 번만 해. 필기하고. 다 했습니다. 자, 그래. 이제 넘겨보자. 이제 밀도가 나와. 해수의 밀도. 네. 자, 첫 번째 해수의 밀도. 자, 해수의 밀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좀 더 부파하냐면 1.022g per ml부터 1.027g per ml까지 이렇게 존재하죠. 네. 자, 그런데 해수의 밀도는 있지.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요. 네.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높아요.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높아요. 네. 크다라고 해도 되겠지? 네. 밀도가 크다. 높다를 크다로 다 고칠까? 네. 거기에는 크다라고 다 써 있으니까 그냥 크다라고 또 써보자. 네. 크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있지? 요거 알아야 돼. 자, 이게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대체로 반대예요. 알겠니? 어, 자, 밀도는 수온과 대체로 반대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수온이 높을 때 밀도는 밀도 낮아요. 밀도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있지. 이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돼.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아까 수온의 열적도 그렸던 그림이 있죠? 네. 자, 여기가 적도 플러스 90. 자, 책에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하고는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져. 그래서 네. 구분을 잘해야 돼. 여기가 플러스 5면은 수온은 이렇게 된다고 아까 그랬니? 네. 자, 그러면 밀도는 반대 그래프로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 게 맞겠지? 네. 근데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알려주는 거야. 자, 북반구에서는 자, 수온이 낮아짐에 따라 밀도도 낮아지다가 여기에서 반대 분포가 나타나.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거는 밀도. 자, 요게 수온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보성아, 여기에서 이유가 뭘까? 요 이유를 알면 되겠지? 네. 자, 이유는 뭘까요? 자, 이유 써있니? 밑에? 현재 그래프가 다른데, 그래프가 반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선생님은 왼쪽이 북반구고
그 책의 그래프는 오른쪽이 북반구고. 네.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 잘 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느냐 이런 얘기야. 네. 자, 이유는 극빙하가 녹아 바다로 유입되죠. 그러면 극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면은 염분이 어떻게 돼? 염분이 낮아져요. 그래서 밀도가 커져요. 아유 진짜 아, 아, 작아져요. 위에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큰데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도 작아지겠지. 네. 이해됐어?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수온과 수심과 수온에 대한 그래프에서 중위도에서의 수온 연직분포 그렸죠? 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수온이었니? 네. 그러면은 이거와 반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밀도가 되는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래 이것만 알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TS도라는 게 있어요. 열연분도라고 불러. 네. 자, 이 열연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온과 염분에 따른 자 밀도에 관한 그래프야. 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오른쪽 갈수록 이거는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 자, 네.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형태의 선들이 그려져 있는 거 있니? 네.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선이 뭐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네. 그 밀도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죠? 네. 1.027, 1.028 뭐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는 거야? 염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수는 같은데 염분이 커져. 밀도 증가하지요. 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수온이 낮아져서. 수온이 낮아져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자, 여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A 해수하고 B 해수가 있지. 네. 자, 여기에서 A와 B 해수 같은 양을 혼합하면 밀도는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해요. 자, 같은 밀도니까 밀도는 변하지 않을까요? 밀도 변한다. 네. 네. 왜 변하는지 봐봐. 선생님이 이 그래프 해석해줄게. 자, 요게 수온이지, 가로축이. 네. 그래, 가로축이 수온. 이 가로축의 수온의 절반은 요 정도가 되겠다. 네. 자, 염분과 염분의 절반은 여기서는 또 같이 만나네. 자, 아무튼 요 점이 여기서 만났지. 네. 근데 그 그래프에 있는 것들 보면 안 만난단 말이야. 네. 알겠어? 그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 보면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섞었을 때 절반, 그리고 여기도 이거의 절반 하면 이렇게 어긋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냐? 네. 네.